네, 소강전의 매화역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인점 하고 아련점, 그 다음에 물건을 잃었을 때, 부실했을 때 찾는 거. 지난 시간에 이제 출행점 했죠. 출행점은 이제 외부로 나갈 때, 오늘 누구를 만날 때 뭐 좋을까 안 좋을까 나갈 때에 대한 거고, 이제 행인점은 이제 밖에서 이제 나가 있는 사람, 외부에는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의 상황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주로 이제 자식의 가출이나든가 이제 노인들의 이제 행방불명 됐을 때 이제 행위점으로 예측할 수 있다. 행위점 전달 시 예측할 사항. 일단은 뭐 나가 있는 그 행인의 안부, 그죠? 잘 있는가 안 있는가. 그다음에 행인의 위치. 그다음에 어쨌든 나가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언제 돌아오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안부가 어떻게 보면 일찍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위치나 목적지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점을 통해서 예측해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제 체계가 주가 되고 이제 점자가 되고 용계는 행인이 되겠죠. 밖에 있는 나가 있는 사람이 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체가 용을 극하면 이제 행인이 돌아오지만 좀 극한다고 하는 거 좀 늦어진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늦게 오게 된다. 용계가 체계를 극하면 돌아오지 않겠죠, 이거는. 그죠? 거꾸로 나를 극하니까. 그 다음에 체가 용을 생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돌아오지 않는 확률이 크죠. 거꾸로 이제 용계가 이제 체계를 생하면 바로 돌아온다. 비화되는 것 역시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되죠. 바로 이제 며칠 안으로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매역수가 다. 생하거나 비화되면 좋은 거고, 극하는 경우는 이제 내가 극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극을 받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설기당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용계가 이제 행인이니까, 그죠? 용계로 이제 외부의 행인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똑같이 이제 왕상사수 배웠잖아요. 그 용계 자체가 왕상하고 생을 받으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순조롭다. 그러나 용계 자체가 이제 극을 받으면 외부에서 좀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계라든가 건계가 나오면 이제 용계는 이제 많이 움직이는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간계라는 거는 이제 그치는 성격이니까 외부에 나가서 많이 움직임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계는 이제 구덩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택계는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 주로 이제 분쟁, 다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팔계 속성으로 이제 용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제 첫 번째 행인이 돌아오는 경우, 특례수계가 나왔어요. 특례수에 이호와 동해가지고 태이 택계. 똑같이 체와 용으로 구분해야겠죠. 체계는 뭐예요? 본계의 체계는? 택계겠죠, 그죠? 동요가 있는 쪽이 용계라 그랬어요, 그죠? 체와 용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체와 용의 오행의 생극 관계를 보라 그랬죠? 그래서 체계는 택계의 건금, 그죠? 금이고, 용계는 뇌계의 목이에요, 목. 그러니까는 내가 금극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도 똑같이 뇌계가 택계로 바뀌었어요. 택과 택 서로 비화가 됐죠. 네? 같은 오행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행인이 어떻게 됐어요?
금방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밖에 있는, 여기 있는 상황이. 어느 곳에 있는가? 용계가 4개잖아요. 여기 이제 행인이란 말이야. 용계가 4개니까, 4개는 구궁도에서 가리키는 게 동쪽이죠, 이게. 여기가 북쪽, 동쪽, 남쪽, 서쪽. 항상 이게 동양에서는 이렇게 하늘을 남쪽으로 봐요. 위를 남쪽, 별 북쪽, 동쪽. 인묘진, 그죠? 동방의 인묘진, 목방향이죠. 4개가 이제 여기 마방진의 숫자로 보면 이제 3이에요. 3. 야, 낙서수가 3이니까 낙서수 레이츠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개니까 동쪽에 있다, 그죠? 그리고 동요로 보면 그 뭐야, 2호가 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4개가 동했어요. 몇 개가 있고, 4개 있으면은 주변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죠? 이게 나니까 4개 주변에 가까운 뭐 동쪽. 만약에 택개가 동했다고 하면 이쪽에 있으면 이제 멀리 있는 거죠, 멀리. 택개가 동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서방 쪽이죠, 서방 쪽. 서쪽에 멀리 있다. 주변보다, 내 주변보다는 이제 멀리 있는 쪽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호가 동했으니까 뭐 2km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예? 가까이 있으니까 뭐 3km, 5km 안에 뭐 이렇게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숫자는 나름대로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어느 곳으로 이동했는가. 내가 4개가 이제 행인이잖아요. 행인 4개가 택개로 변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동쪽에서 택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조금은. 언제 돌아오는가. 언제 돌아오는 거는 직계. 예. 그래가지고 변계의 상황을 보고서, 그죠? 변계의 상황을 보고서 예측을 한다. 택계니까는 유잖아요, 유. 신유, 술. 유. 그러면 유일, 유시, 뭐 6월달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네, 기본적인 거는 뭐 이렇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응? 아들이 어디 나간 것 같은데 언제 돌아올지. 아들 같은 경우는 4개니까 동원계. 장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남이 집을 나갔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상 자체가 택례습견은 뭐 따르다예요. 따르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소녀, 장남이잖아요. 그죠? 택된 소녀. 장남이 어린 여자를 쫓아가지고 나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택례습견. 그때 그런 식으로 유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나가서 나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괴 자체가 택례습견이니까 수는 이제 따르다니까 누구를 따라서 뭐 나간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괴에 대한 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얘가 움직여서 테이 택계 뭐 가서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면 테이 택은 이제 입이고 말이고 뭐도 뭐 기쁨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뭐 분쟁 말다툼 뭐 이런 거니까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말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의미로 보면은 가서 어쨌든 나가가지고 장남이 나와서 기쁜 일이 생겼다. 응? 기쁘게 해서 돌아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꽃게도 보면은 풍산점이잖아. 풍산점. 그죠? 풍산점은 뭐 풍산점도 시집 가는 거거든요.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기러기가 가정을 이뤄서 이제 나아가는 것처럼 생산자분이 점진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렇게 회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쪽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육식사기에 대한 뭐 상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정남이 나가서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화인 경우 돌아오지만 외부에서 힘이 드는 경우 풍래의 비화가 됐죠 서로. 또 풍래의 깨가 오요가 동해가지고 천래무망 이에요, 그죠? 천래무망. 체와 용으로 구분하면 아랫개가 밑에 있는 하개가 체개가 되겠죠. 뇌개로 위에 있는 풍개가 용개가 되겠죠. 동요가 이게 오요가 동했으니까, 그죠? 동요가 있는 개가 이제 용개다. 그래서 체와 용의 서로 간의 오행의 생극을 보면은 같은 목이고 양목이고 이거는 풍 음목이에요, 그죠? 같은 이제 목으로 돼서 곧 돌아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오요가 동해서 병기가 되면은 이제 건금이 되니까 금극목으로 되죠. 그러니까 돌아오지만 돌아와서 나한테는 뭐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금극목 돌아와서 극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행인의 안부는 돌아오겠다 잘 있다 같이 비화가 되니까 어느 곳에 있는가 똑같이 이제 품계의 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집 나가는 사람이 품계니까 장녀겠죠. 장녀 첫째 딸 맏딸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음. 어느 곳으로 인도갔는가 풍에서 건궁으로 갔으니까 똑같이 풍은 동남방이에요. 동남방 그죠? 동남방에서 동북방으로 뭐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언제 돌아오는가? 똑같이 건금이 결과. 그러니까 이제 수레 방향, 수릴이나 해일, 그죠? 수월달이나 해월달. 장녀가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을 봤을 때는. 네? 풍래이익. 풍래이익이니까 말 그대로 어떤 뭐 이익을 쫓아가지고, 그죠?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익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는데, 중간에 과정이 보니까 산지박이에요, 산지박. 박은 이제 깨지다죠, 깨지다. 예? 그러니까 돈 벌러 나갔다가 깨져가지고 설레구망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좋게 해석하면 어쨌든 풍력이 나가가지고 산지박은 뭐 깨지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양의 큰 이게 다음 계절을 얻기 위한 하나의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처럼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한 하나의 그 열매 씨를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래무망 다시 순수한 본연의 그 마음가짐 그런 거를 다시 찾는다 이렇게도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저는 주로 이제 좋게 해석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이익을 쫓아 나갔다가 좀 박으로 깨져가지고 예, 원래 그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순수한 마음을 고쳐잡고 뭐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예. 이런 거는 이제 64개를 통해서 걔에 대한 게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해주면 된다. 똑같이 이제 비화가 됐어요. 돌아오고 외부에서도 즐겨온 경우. 요거는 유의 확계. 이 학계가 똑같이 체와 용으로 구분하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체계죠. 내부에. 그 다음에 오요가 동했으니까 동요가 있는 게 용계. 그리고 똑같이 이제 학계가 나갔으니까 사람으로 보면 중요, 그죠? 둘째나 뭐 셋째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오요가 동했으니까 건금으로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비화가 됐으니까 아, 나갔다가 곧 들어오겠다. 그리고 또 화급금 결과도 화급금이니까 나와서 예, 어떤 이익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한테는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있는가? 이건 남방이죠, 남쪽, 그죠? 학계니까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가? 이것도 여기 화에서 건금으로 왔어요, 그죠? 서쪽이나 서북, 서북. 예, 남방에서 예, 서북방으로 가고 있는 거다. 언제 돌아오는가? 예, 건금 똑같이 예, 수레, 그죠? 건금은 신유술 해자축 수레왕이니까 수리일이나 해일 그때 이제 돌아오겠다. 이 학계는 둘 다 불이에요, 그죠? 둘 다 불이 각 되게 이제 맹렬하는 거예요. 맹렬한 지상. 예, 본인의 성격에 뭐라 그러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예, 이 학계는 또 화는 이제 병장기 뭐 이런 특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나갔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같은 거니까 여기에 뭐 만약에 엄마가 물었으면 엄마랑 둘이 싸워서 나간 거거나 뭐 이런 거겠죠. 들어왔을 때는 이제 천하동인 나가자마자 아유 갑자기 이제 욱해가지고 나갔는데 동인은 이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거니까 바로 후회하고 다시 돌아온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행 과정은 이제 태풍 대가는 이제는 선우천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도 하고 하나의 사이클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시대니까 이제 그런 이런 다툼 속에서도 이제 성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엄마도 좀 그렇고 딸도 그렇고 나갔다가 아 서로 이제 대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로 등을 돌린 상이잖아요, 그죠? 등을 돌린 상이고 상대방도 풍이고 나도 풍이고 스며들었다야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대한 풍은 이제 마음에 대한 자가 이런 거거든요. 어디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 서로 다퉜다고 하면
본인도 후회하고 있을 거고 상대방도 후회하고 있을 거다. 지금은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지만 곧 돌아와서 말 그대로 천하동인 다시 이제 마음이 마음이 합해지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상을 보고서 얘기를 하죠. 똑같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제 뇌산소각계도 그죠? 뇌산소각계도 간계, 나는 간계로 그쳐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관계로 붙여 있는 거죠. 서로 등을 돌리고 예? 막혀 있는 거죠. 서로 소통이 막혀 있는 게 이제 뇌선소가.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뇌계는 나는 나아가는 거고, 그죠? 상대방으로.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은 이제 여기서 보는 거죠. 상대방도 나한테 오는 거고. 그래서 서로 삼뇌계는 이제 서로 만남 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 상으로 보면 여기 택은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나한테 이렇게 위쪽으로 나를 상해서 이렇게 터져 있는 거죠. 택은 또 입이니까 평택 정보는 서로 입맞춤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상으로 해석해서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상대방의 행인의 안부는 주로 여기 이제 학계가 행인이니까 여름에 점을 봤으면 예? 사오미 여름에 점을 봤으면 여름의 계절이기 때문에 왕성한 거잖아요. 봄이나 여름이면은 학계의 입장에서 화는 여기가 복생화 그리고 본인화. 그러니까 봄이나 이때에 점을 봤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가서 잘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왕성하니까 학교.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봤다 그러면 수국화를 당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에 토라든가 그러면은 설기가 당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잘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행인의 그 어떻게 안부나 이런 거는 왕상사수로 해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안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점을 봤을 때는 만약에 똑같이 여름에 봤다라고 하면 4월달이라고 하면 채도 힘이 들고 목생화로 내가 더 힘이 빠지는 시기고 본캐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시기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지금 뭐라 그러죠? 많이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이제 영상사세요를 통해서 안보를 찾아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14번째 아련점. 아련점은 말 그대로 뭐 신분이나 지위 등 주로 이제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뵙고 만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주로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영업하는 사람, 주로 이렇게 한번 쳐볼 수 있죠. 어쨌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나?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만나서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똑같이 응기, 만남의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뭐 점괘가 안 좋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제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이제 다시 한번 점을 쳐보고,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그렇다가 이제 중요하면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점을 쳐서 좋을 때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체가 점자가 되고, 용계는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 그죠? 똑같이 체가 용을 극하면은 만날 수 있고, 용이 체를 극하면, 즉 내가 극을 당하면은 이제 만나지 못한다. 체가 용을 생하면은 이제 만나기 어렵고, 만나더라도 이익이 없다. 거꾸로 용이 나를 생하면 만나기가 쉽고,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이익도 있겠다. 비하되면 즐겁고 서로 만난다. 논리가 다 똑같죠, 그죠? 네. 특별한 거 없어요.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경우. 점을 쳤는데 이제 산수몽, 수상건깨가 나왔어요. 수상건. 그죠? 수상건에 오요가 동해가지고 지산겸. 그래서 이제 체와 용으로 구분하면은 아래에 있는 학계, 간계가 체가 되고, 그죠? 위에 있는 숙계가 용이 되겠죠. 동요는 오요에 있으니까, 여기 상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체가 용을 극하죠. 토국 수루. 간계는 이제 토고, 숙계는 이제 수. 오형으로 토국 수. 또 간계에 있는 여기 오요가 동해가지고 공깨로 됐으니까 똑같이 이제 토죠. 그러니까 토로 다 비화가 됐으니까 뭐 또 좋죠. 결과도 좋고. 그래서 이제 만날 수 있다. 근데 요 상대방은 이제 오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냐? 숙계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요에 있고, 오요에 있는 사람이, 오요가 주로 이제 왕의 자리잖아요.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회사의 대표라든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위가 있거나 신분이 있는. 그리고 이제 감기의 속성으로 사람에 대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속성을 얘기할 수 있죠. 뭐,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물의 속성으로 보면 리더십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약간 음흉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태. 점을 보는 시기가 금이나 수의 계절이면 상대방은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목화, 토, 뭐 이런 때 봤으면은 상대방도 지금 이렇게 편하거나 쉬운 상황은 아니다. 상대방 상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목적을 이룰 수 있나. 어쨌든, 결과가 이제 본격으로 비화가 돼서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하기에 좋다. 나쁘지 않다. 언제 만나는가. 언제 만나야겠어요. 용계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요가 오잖아요. 동요로 보면 뭐 5일 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수에 대한 성질로, 수는 이제 감계잖아요. 그러니까 자일이나, 자월, 자일,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어쨌든 궤 자체를 보면 이제 수산건계예요. 그죠?
수상거는 만나려고 했을 때 그동안에 만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수상거 자체가 이제 험난한 거니까 막연한 거고. 산 위에 물이에요. 안개가 막 자욱하게 낀 거라고도 볼 수 있고, 한겨울 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예? 산 너머 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지막한 험난한 상황,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험난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뭐 지금 상황이 내려가게 뭐 험난 건은 이제 원래 이제 다리 절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이 사람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감개의 그 장애 막힌 것이 뚫려가지고 본격으로 편안해진다예요. 응? 본격으로 이렇게 뚫려가지고 편안해지고 지산겸 겸은 뭐 겸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겸은 이제 두루두루 잡다예요. 응? 양 하나가 모든 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두루 잡아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좀 하게 돼서 두루두루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도깨로 오면 화수미제. 화수미제는 이제 기제 다음에 미제. 기제로 이제 모든 걸 끝나고 미제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동안에 이제 만약에 이 사람과 협상이나 거부당했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다른 제안으로 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 만날 수 없는 경우. 킹레스교회에 상여가 동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천례무망. 모든 체와 용으로 구분하면 위에 있는 동요가 생긴 여기가 용계가 되고 아래에 있는 게 뇌계가 체가 되고 그죠? 뇌계는 목이잖아요. 택계는 금이고 그래서 긍긍목을 하고 있죠. 긍긍목. 그죠? 내가 그걸 당하고 있으니까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동요가 변해가지고 건금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이 긍긍목이잖아요. 그죠? 만날 수도 없고 만나봤자 어쨌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주변에 음. 대빵이니까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 원래 이제 오요가 대빵이고 여기는 이제 저기 이제 만나도 대장이잖아, 대장. 회장인데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만나도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예를 들어 택내수계 자체를 보면 택내수는 따르다잖아요. 연못 밑에 이제 우레가 쳐가지고 이 우레에 따라서 물이 파동을 치는 모습이에요. 파동의 끝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지, 이 사람은. 내게 움직임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2호나 3호는 같은 의미에서 따라올 수 있는, 얘는 이제 끝까지 멀리 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천례무망은 보면은 천례무망 자체는 내 안에 그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대로 추진하라예요. 망령된 생각, 무망은 망자가 이제 망념된 뭐 이런 거거든요. 망념된 생각, 상념, 잡념 뭐 이런 거거든요.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자기의 길을 가라. 군연에 이렇게 몇 개가 들어와서 요거의 순수함을 지켜서 그대로 쭉 나가면은 실익이 없다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 간에 항상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러는 것을 하려고 하고 저런 걸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너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의지하지 말고 그대로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굳이 만나서 뭐를 도모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찾아서 그냥 가셔라.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초유의 4개는 여기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곤에서 하나의 양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하나의 양이. 순수한 건깨의 하나의 빛이 양이 들어와서 요거에 맞춰서 앞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나아간다예요. 순수하게 자기 본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추구해서 나아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행내에서도 연못 속에 어떤 하나의 진원지가 여기서의 파동을 맞춰서 이게 쭉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은 지금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뭘까 선거를 하는 성사보다는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해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상태는 요 택계는 뭐 그리고 상대방과 나하고 맨 끝에 있으니까 동요를 보면 이제 멀리 있는 외부의 상태에서 외부에 가 있어서 못 만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목적을 이룰 수 있나 득실은 이게 된 거고요, 그죠? 먼기는 뭐지 만남이 필요 없는데 굳이 이제 이런 경우는 언제 만나는 게 좋겠어요? 굳이 만나야 된다면 상대방이 금이잖아요, 금. 금극목을 하고 있잖아요, 금극목. 그지? 그러면은 수일에 맞춰야지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또 수일 가급적 날짜를 수일에 맞춰서 자일이나 해일이나 자일에 맞춰서 약속을 잡아서 가는 게 낫겠죠. 세 번째, 만날 수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 수와 기재계가 초유화동에서 이제 수산건계가 됐어요, 그죠? 본계는 체가 여기는 무슨 계죠? 상계가 체예요, 합계가 체예요. 동요가 이제 아래 있으니까 요 상계가 체고 아래 있는 합계가 이제 용이에요, 그죠? 내가 이제 수국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날 수 있으면 만나도 되고 만남이 성사되지만 좀 이렇게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초요가 동해가지고 토국수 용이 나를 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직계가 결과 변계니까 결과는 그렇게 뭐 좋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안 만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 궤로 보면 예, 수화 기재께요. 기재. 기재는 뭐 다 이루었다예요. 다 잘 건넜다. 현재 상태가 가장 좋다예요. 그죠? 움직여서 수상 건깨가 되니까 괜히 뭔가를 새로 도모하려고 하면 수상건이 되는 거니까 현재 상태를 가급적이면 유지하려고 하고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최대한 기재는 뭐 다 현재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겠다. 일반적으로 합계가 나고 상대방이 숙계예요. 동요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걔를 볼 때. 그랬을 때는 나의 생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은 감게, 속을 감추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점은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용태가 조율자리에 있어가지고 더 안 좋겠네. 그죠. 어린애가. 그러니까 용계 자체로 보면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뭐 내 개니까 그죠?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떤 지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혼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뭐 팀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뭐 잘 아는 사람. 말 그대로 초연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신입생이죠, 신입생. 신입생이기도 하고 뭐라 그러죠? 막 들어온 이제 신입이죠. 회사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라든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료 위치로 봤을 때. 오늘은 이제 하나 더 할게요. 네. 네. 세 개 하죠, 3개, 15. 저기 끝에 그럼 실무점이? 아니, 이거 18개잖아요. 18전법. 아, 18점. 네. 18전법이니까 16, 17, 18 다음에 뭐 3개 해서 끝마치는 걸로 하고. 실물점. 실물점은 이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 있을까 예측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찾을 수 있는 거 없는가, 그죠? 뭐 어떠한 물건인가, 뭐 이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찾으면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언제 찾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점을 통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물건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거는 다 8개의 상과 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예. 일단은, 이거는 뭐, 논리는 똑같아요. 그죠? 시체가 주가 되고, 용께는 잃어버린 물건이 돼서, 시체가 용을 극하면 찾을 수 있으나 좀 늦게 얻을 수 있는 거고, 용께가 체계를 급하면 찾을 수 없겠죠. 체가 용을 생하면 물건이 이제 발견하기 어렵고, 용께가 체계를 생하면은 이제 쉽게 찾는다. 서로 비화되면은 이제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변께는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결과니까. 그죠? 용이 물건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변께가 이제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곳이 된다. 아주 변께가 건금이면은 어디 있겠어요? 서북쪽이겠죠. 서북쪽.
이게 안 되나? 건경하면 서북쪽, 그죠? 그 다음에 건의 속성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죠? 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공장소. 그 다음에 양으로 가득 찼잖아요. 건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곳. 오행으로 보면 이제 딱딱한 것. 그죠? 새나 금. 그 다음에 건이라고 하는 거는 다 양이라서 뭐 둥근 거. 이런 식의 속성이 있는 거죠. 건에 대한 속성으로, 예, 이런. 곤토라고 하면, 곤께라고 하면은 방위로는 남쪽이잖아요. 그죠? 서남쪽. 그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토, 밭이나 들판. 오행으로 보면 이제 기토잖아요. 기토. 그죠? 12지. 창고, 농사 짓는 곳, 뭐 땅굴 구멍, 도자기. 땅은 이제 이게 건이 동그란 거라고 하면 땅은 네모난 거래요. 그잖아요. 네모진 거. 진목. 경계가 똑같이 목이라고 하면 목은 이제 동쪽이죠. 진은 나무니까 가시덩굴, 뭐 산 숲속.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울림이잖아요. 진동, 파동. 그렇기 때문에 뭐 종이나 북.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거는 큰 저작거리,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큰 도로. 네 개가 네 개가 이제 큰 도로라고 하면 네 개는 양이 가는데 앞에가 뻥 뚫려 있다, 뚫려 있다. 아까 뭐 산내있게 설명하면서도 이게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뚫려 있다. 나가는 거리라고 하면은 반대적으로 간께는 큰 도로가 아니라 이제 소로 지름길 소로 이렇게 지름길 소로 감춰진 곳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이 이제 활해서길가 원래 시장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시장의 상. 위에는 불로 활짝 밝혀 있고 밑에가 이제 몇 개 큰 도로에 불이 활짝 펴 있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시장이죠. 네. 그래서 시장의 상으로 이제 손목은 동남쪽. 풍 스며드는 거니까 어디로 스며드는 게 바람이잖아요. 산의 속, 사찰이나 또는 관광지, 채소밭, 배, 나무 그릇, 오행에 이제 목이니까 똑같이 뭐 나무 그릇 안, 나무 아니라고 하는 건 스며드는 바람의 속성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 배는 이거 어선이라든가 그런 거 배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채소밭, 감수는 북쪽이죠, 북쪽. 말 그대로 물가나 시냇물, 우물, 도랑, 뭐 술집, 생선과 소금이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얘기라고. 이화. 화께는 남쪽이죠, 남쪽. 남쪽이라든가, 여기 불이잖아요, 불. 불을 다루는 것은 이제 부엌이니까, 부엌의 틈, 화로 옆, 맑은 대로 밝은 창, 빈집, 문서 옆, 문서나 이런 게 다 이제 화에 대한 속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연기와 불이 있는 곳. 빈집은 왜 빈집이라고 그러겠어요? 겉은 양으로 딱딱하고 안이 음이니까 없다예요, 없다. 아, 이런 식의 개념. 그 다음에 뭐 파티션이라고 해서 파티션도 요 확대로 치고 뭐 커튼 이런 것들은 주로
장막, 그다음에 병장기 이런 물것도 다 이제 확계로 많이 하거든요. 확계가 있을 때 항상 뭐 분쟁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이제 확계가 많이 나와서. 그다음에 간토는 동북쪽, 산의 숲속 안, 가까운 길가의 옆, 바위덩이의 옆, 소로 감춰진 것. 한결은 외부로 드러난 거는 이제 위에 반으로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근데 안으로는 음으로 이제 부드러운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춰진 것 이런 식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상으로 보면. 그리고 아까 네 개는 큰 도로라고 했으면 여기 양이 이거는 가다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닫혀 있는 도로, 소로, 지름길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참 안깨다. 택계는 서쪽, 연못의 뚝, 무너진 담장벽, 깨진 벽, 우물, 연못이나 우물 뭐 이런 거로 보고, 그 다음에 태금은 깨진 거, 속성, 회절. 태금 위에가 이게 음으로 있잖아요. 예? 원래 건금이 하나의 완성체라고 하면 딱딱한 게 딱 이렇게 딱 굳어져서 완성되면 이게 흠이 같다, 흠이 같다. 회절, 깨짐, 이런 게 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절 깨짐이 이런 무너진 담장벽, 허물어진 것 이런 의미가 같이 태금에 같이 있는. 결과적으로 변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계가 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물건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거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배운 거하고 논리는 똑같아요. 1번에 이제 지와 명의계의 초효를 얻었어요. 채는 위에 있는 본계가 되겠죠. 예, 용은 예, 합계가 되고 지와 명의 여기는 오형으로 보면 화생토 그죠? 초효가 동해가지고 서로 비화가 됐어요. 그럼 뭐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건 자체도 뭐 초효잖아. 네 개에 있고 그럼 내 주변 가까운 곳에 있다 해요. 그지? 서로 어디서 찾을 수 있는 내 주변 가까운 곳. 합계니까 어디 있겠어요. 합계에서 이제 간계로 갔으니까 또 합계 속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원래 이제 아까 얘기한 길은 요 간계 속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가까운 곳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무슨 상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 책상이에요, 책상. 음. 위에는 딱 타고 밑에 다리가 있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어떤 탁자 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 초유니까 아래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상자체로 지와 명이니까 어두운 거잖아요. 밝음이 상처니까 어두운 거. 책상 밑에 이제 책상 밑에 빠져가지고 뭐 어두운 곳에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쨌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상을 보고서 말고 상을 보고서 얘기해. 그 굳이 엽사기를 보면 지하면이 좀 어두운 곳, 깜깜한 곳, 그리고 네, 여기 상 밑에 아니면 여기서 확대로 보면 조명,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내가 가까운 등잔 밑 초요니까 예를 들어 혹계도 내수에는 뭐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금방 찾겠네. 여기 밑에 좀 찾아봐. 응? 뭐 책상 밑이라든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확계로 보면 부엌 탁자 밑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2번 찾을 수 없는 경우. 이것도 택내스케의 상용화 되겠네요, 그죠? 여기 끝까지 갔다잖아요. 끝까지 갔다. 아까 얘기했을 때 진원지에서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이 논리적으로 구하면 긍긍목을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동에서 긍긍목. 찾을 수 없겠다. 뭐 상어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택은 연못, 그죠? 네 개는 진동 움직임이니까 연못 밑으로 그냥 빠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상어로 보면. 근데 뭐 우리가 연못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하수구라든가, 그죠? 그런 식으로 봐서 이제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게 또 물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죠. 물건이 어떤 거겠어요? 택배로 얘기하죠, 택배. 용이 잃어버린 물건이 택배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대들이면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3, 40대면은 뭐라 그랬어요? 액세서리인데 좀 비싼 거, 그죠? 장신구 이런 거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돈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수구에 빠진 줄. 천례무망으로 보면 더 이상 뭐 미련을 버려라겠죠.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이 너무 빠져가지고 오지 말고 이제 이 미련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이제 입식사계랑 뜻을 통해서 이렇게 또 논리를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된다. 어려운 거 없죠. 실무점에서는 어쨌든 이 상어를 갖고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전에 누가 물어봤을 때 똑같이 택내스케가 나는데 동요는 모르겠는데 택내스케가 나는데 얘가 얘기했던 게 가다가 하수구에 빠졌거나 찾으면은 이제 또 택배는 보면은 연못이 물 씻는 거잖아요. 물. 네? 그래서 싱크대에 변기에 빠졌거든. 변기에. 싱크대 밑에 뭐 빠진 데 있는지 싱크대나 뭐 못하는 거는 변기에 빠졌는데 모르고 물을 내려버렸어. 그러면 영혼이 못 잡는 거야. 그렇잖아요. 싱크대는 뜯어보면 되지만 변기에 개수대 어쨌든 이게 개수대 위에가 깨져서 이렇게 연못 개수대 느낌이 있으니까 그 싱크대라든가 세면대 밑에 좀 떨어진 데 혹시 모르니까 봐라고 했더니 그거 있었어요, 그게? 싱크대 밑에서 싱크대랜데 싱크대 예, 찾았어요? 싱크대 여기 싱크대 밑에 떨어졌다고 그래 부엌에서 오, 그러더니 소 어우 어유 도사님이 또 이렇게 그런 때는 전개가 맞는 거 보면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상을 상을 보고서 그 상에 대해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잘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게 다 여기에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그죠? 여기 안에서 그 괴가 변하고 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방위가 어디고 여기 방위고 여기 시간이 언제고 예? 해자축일이고 뭐 임묘진일이고 시간과 이제 어쨌든 이걸 방위는 그죠? 여기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마찬가지 숫자도 이거 다 외워야겠죠. 요거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도 이제
나중에 있으면은 뭐 그 마방지인 숫자가 예, 저뭐 이런 거 사실 뭐 필요 없긴 하죠. 예. 24절기 뭐 필요 없기도 한데 한꺼번에 다 같이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필요하니까 같이 있어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를 잘 아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더하면 다 15잖아요, 15. 예? 15고, 이 15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가로, 세로. 8개잖아요. 예? 어제 광복절 8.15라, 예?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8.15 광복절가 어떻게 보면 이걸 다 돌려보는 게, 예? 그리고 또 80주년이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예? 팔자하고 그래 연관이 8.15, 8.6. 그게 그러면은 그거는 모두가 돌아가는 게 항상 이 8개로 돌아가는 거 있지만 뭐 원자 전자의 구조가 이렇게 8번 해야지만 이게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원소 단위가 뭐 리베, 비시, 노호, 플레 그다음에 80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또 8회 이런 거기도 하고 8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들이 그냥 꽤 맞히는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좀 이렇게 다 깔려 있는 게 뭐 그렇다. 어쨌든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제 말은 88이라는 의미가 좀 있는데 요번에 8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그런 일단은 뭐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